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3이 되었고, 이제는 손주 재롱 보는 게 낙인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말수도 적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컸습니다. 부모님은 일하느라 바빠서 늘 바깥에 계셨고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바쁜 세월 속에서 공부는 사치처럼 여겨졌죠. 학교에 가면 새 책과 새 옷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서 괜히 제 낡은 옷이 부끄럽고 공책 한 장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날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교실 앞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실 앞에 나가본 적이 없었고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선생님께서 순자가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지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몇 명이 우와, 순자가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칭찬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날 이후로 괜히 튀는 게 싫어서 더더욱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까지만 겨우 마치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대신했어요. 그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 일을 시작했죠. 그때는 여자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았거든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쿵쿵 울리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손을 놀려야 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저는 동료들과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아가씨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데 저는 그 틈에 끼지 못하고 늘 구석에서 물만 홀짝였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한 후 운 좋게 사무직으로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저는 여전히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위축되었고 사무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면서도 은근슬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어요. 예를 들어, 순자 씨, 이건 알죠? 아, 근데 대학 안 나오셨다 그랬죠? 같은 말들이요. 듣고 있으면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다들 술을 마시면서 떠들썩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순자 씨도 한잔 해야지 하면서 잔을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셨지만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한 모금 마셨죠. 그런데 팀장님이 웃으며 그래, 이렇게 좀 즐겁게 살아야지. 순자 씨도 술 마시니까 사람이 다른 애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웃었지만 저는 속으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조용히 맡은 일을 해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은 그런 단순한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에서 시작됐어요. 순자 씨, 이거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라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거절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부탁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급한 보고서 정리, 팀 회의 준비, 회식 자리 예약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맞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못했어요. 혹시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하루는 부장님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며 서류 정리를 부탁하셨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다가와 순자 씨, 커피 좀 타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회의록 정리도 해야 했고 오후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타왔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니 정작 제 본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야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착각에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마치 진짜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힘들더라도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 착각이 깊어질 무렵 저는 점점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순자 씨, 이번 프로젝트 회의록 정리 좀 부탁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순자 씨가 하면 실수 없을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팀장님의 신뢰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몰리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남아 회의록을 정리했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제 이름 한번 언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동료가 준비한 것처럼 포장되었죠. 또 다른 날에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후배가 다가와 선배님, 저 점심 약속 있는데 대신 택배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어요. 사실 저는 오랜만에 동기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후배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하니 결국 그래,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택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한 번은 같은 부서의 동료가 제게 슬며시 다가와 순자 씨, 이번에 부서 행사 준비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맡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동료가 순자 씨는 항상 도와주잖아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네, 제가 해볼게요 라고 답하고 말았죠. 그렇게 행사 준비부터 청소까지 도맡아 했지만 정작 행사 당일이 되자 사람들은 저를 기억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회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먼저 달려갔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시간을 내줬어요. 한 친구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 친구는 순자 씨는 원래 착하잖아. 나중에 꼭 갚을게. 라며 가볍게 넘겼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저는 여전히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여전히 손해를 보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속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은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중년이 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할 때부터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남편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보며 취향을 맞추려고 했어요. 신혼 때는 남편이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느라 집을 비워도 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힘들어도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기만 했고 가끔은 제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어요. 어느 날 몸살이 심하게 걸려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밥 뭐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제대로 된 반찬이 없었어요. 남편이 실망한 얼굴로 한숨을 쉬길래 결국 저는 힘겹게 부엌에 가서 국을 끓였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당신은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라고 말하며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만들어온 착한 아내라는 모습이 결국 저를 편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점점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잡히면 먼저 저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나 오늘 늦어라고 말하곤 했죠.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를 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잤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저를 보며 집에만 있으면서 피곤할 게 뭐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불평 한마디 없이 희생했던 것이 결국 저를 하찮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학원도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이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용돈 좀 더 줄 수 있어? 저는 살짝 고민했지만 딸이 실망할까봐 결국 돈을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이 다시 와서 이번엔 비싼 가방을 사고 싶다며 조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다 들어줬잖아. 이번에도 해줄 거지?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과연 이게 진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았고 해야 할 집안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실망할까봐 숙제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번엔 친구 숙제까지 대신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어제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줄 수 있잖아. 라는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여전히 저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친구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어요. 순자야, 나 이번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속상해. 너는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지? 처음에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정작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친구의 하소연을 듣다가 결국 다음날 출근길에 지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친구는 역시 넌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라고 말하며 고마워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거절하는 게 어려웠어요. 결국 얼마간의 돈을 빌려줬는데 몇 달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다른 핑계를 대며 한 번 더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또 빌려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친구에게 들으니 그 친구가 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문화센터 강좌였죠. 처음에는 막연히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막상 다녀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점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친구는 긍정적이고 밝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데다가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호감이 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원래 남에게 맞춰주는 편이라 메뉴를 고르는 것도 늘 상대방이 먼저 정하도록 두곤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뭘 먹고 싶은지 먼저 말해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그렇게 얼버무리자 그 친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 씨, 한 번만이라도 진짜 먹고 싶은 걸 먼저 말해봐. 난 괜찮아. 내가 고른 메뉴 먹고 싶어. 그제야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오늘은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긴 한데. 그러자 그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순두부찌개 먹으러 가자. 저는 그때 조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먼저 말한 것뿐인데 속이 후련하면서도 어색했어요. 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정작 저는 뭘 먹고 싶은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 친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는 너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정작 본인 마음이 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남편, 아이들, 직장 동료들에게 맞추며 살다 보니 저는 저 자신이 뭘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 후로도 그 친구와 자주 어울리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그녀는 거절을 할 때도 참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누군가가 이 다음 주에 다 같이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가고 싶지 않아도 생각해 볼게라며 애매하게 답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가자. 라고 솔직하면서도 예의 있게 거절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문화센터에서 한 회원이 그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센터에서 발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다음에 필요한 일 있으면 꼭 말해줘. 상대방도 그렇구나. 알겠어. 고마워. 라며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기했어요. 만약 저였다면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도와주려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회원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 워크숍 때 발표를 맡게 됐는데 같이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이번에는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그 발표 정말 중요하겠네. 그런데 나는 이번 달에 개인적인 일정이 많아서 제대로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좋은 자료를 추천해 줄게. 라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래. 그래도 좋은 자료 알려주면 정말 도움될 것 같아. 고마워. 라며 기분 좋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거절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나는 한 번이라도 저렇게 말해본 적이 있었나? 저라면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무조건 도와주고 혹시나 거절을 해도 한참 미안해했을 텐데 그 친구는 솔직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전혀 차갑거나 무례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오랜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늘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풀면서 나도 힘들고 상대도 미안해지는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또 다른 날 우리는 다 같이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저는 오늘 집에서 쉬고 싶어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저렇게 말해도 될까? 걱정했지만 다른 회원들은 알겠어. 다음에 같이 가자. 라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저는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아? 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 내가 오늘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일일까? 그리고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혹시 내가 싫은 감정을 말했을 때 나와 연락을 끊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어요. 저는 늘 남들이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랐어요. 혹시라도 싫다는 말을 하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혹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항상 조심했어요. 그래서 늘 남의 의견에 맞추며 살아왔죠. 그런데 친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친구는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듯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약속이라도 정말 가고 싶은지 아니면 단순히 남을 맞추기 위해 가는 건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점점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연습했어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뭘 먹을지 물어볼 때 나는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라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도 나는 이 시간이 조금 어려운데 다른 시간은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당연한 듯이 제 시간을 요구해도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았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놀란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제가 뭘 원하는지 더 물어보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제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줬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저를 만만하게 보고 부탁만 하던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을 남들에게 맞춰주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라도 그걸 깨닫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쉬운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